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 아니면 왜 저 사람은 항상 내 탓만 하는 걸까? 이 질문들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우리가 상대하는 누군가의 나르시시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까지 그들 중 한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자신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남을 조종하거나 상처를 주며 결국 모든 상황을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들은 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혜진 씨는 몇 년 전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로맨틱했고 사소한 디테일까지 기억하며 혜진 씨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행동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고 혜진 씨가 무언가 잘못했음을 계속 암시했다. 너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혜진 씨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이기적인 걸까? 내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일까? 하지만 모든 관계가 무너진 어느 날, 혜진 씨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나 불편함을 모두 혜진 씨에게 떠넘겼고 결국 혜진 씨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제야 혜진 씨는 이런 말을 던질 수 있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혜진 씨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관계가 있진 않나요?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편안함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르시시스트들이 멘탈 붕괴를 경험하는 4가지 순간과 그 순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거절의 힘을 알아라. 거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누군가는 거절을 두려워할 수 있고 누군가는 거절을 당하는 것을 큰 실패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거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행동이다. 그들에게는 자신감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한 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왜 거절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자. 거절은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우리 삶의 경계선을 명확히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거절을 마주할 때마다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상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수지 씨는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상사였던 김 팀장은 언제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강요하고 수지 씨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수지 씨, 이거 오늘 밤까지 끝내줘.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 처음에는 수지 씨도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그 요구는 과도해졌고 결국 수지 씨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 씨는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수지 씨, 김 팀장님은 늘 그러세요. 거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 말에 수지 씨는 결심했다. 다음번 김 팀장이 무리한 요청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미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김 팀장은 당황하며 짜증을 냈지만 수지 씨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수지 씨가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로 김 팀장은 더 이상 수지 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거절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이 거절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이처럼 거절은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첫걸음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무관심함을 보여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관심과 반응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연료가 된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먹고 자란다. 칭찬이나 긍정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정적인 반응조차 그들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으로 대응할 때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무시된다는 느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일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 중 하나다. 정우 씨는 친구 민혁과의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민혁은 항상 자신이 중심이어야 했고 작은 문제도 과장해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 정우야, 너 왜 내 말에 이렇게 무심하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전혀 이해를 못하네. 처음에는 정우 씨도 민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점점 민혁의 요구는 끝이 없어 보였다. 어느 날 정우 씨는 민혁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데 왜 나는 그의 감정에 이토록 휘둘려야 할까? 정우 씨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민혁의 지나친 이야기나 과장된 표현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민혁이 이번에도 내가 제일 잘했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정우 씨는 단순히 그랬구나라는 반응만 보였다. 예전처럼 과도하게 맞장구를 치거나 그의 감정적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처음엔 민혁이 당황하며 계속 정우 씨를 자극하려 했지만 정우 씨는 꾸준히 침착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놀랍게도 몇 주까지 나자 민혁은 정우 씨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췄다. 그리고 정우 씨는 스스로를 더 이상 민혁의 감정적 요구에 소모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었다. 무관심은 단순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더 이상 상대방의 요구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주도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나르시시스트는 무관심 앞에서 자신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처럼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스릴 때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세 번째, 진실을 드러내라.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순간을 맞닥뜨린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진실이 너무 아프거나 혹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 진실이 더 큰 폭탄처럼 작용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보다는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도록 포장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허상에 타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힘을 얻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들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냉정하게 반박하거나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드러낼 때
그들의 심리적 균형은 크게 흔들린다. 혜림 씨는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 동료 민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민경은 팀 내에서 언제나 자신의 공로를 과장하며 다른 사람의 노력은 은근히 깎아내렸다. 특히 회의 시간마다 내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우리 팀은 이 정도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라며 자신을 칭송했다. 처음엔 모두가 민경의 말에 박수를 쳤지만 혜림 씨는 민경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 민경의 주장과 실제 성과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어느 날 혜림 씨는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팀원 각각의 기여도를 명확히 기록해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민경의 기여는 미미했으며 팀의 성과는 모두의 노력 덕분임을 강조했다. 발표가 끝나자 민경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혜림 씨, 그 자료는 조금 왜곡된 것 같네요. 라고 반박했지만 혜림 씨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 자료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함께 정리한 회의록에 근거한 거예요. 혹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 볼까요? 민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왜 진실은 그들에게 치명적인가? 진실은 나르시시스트의 허상을 깨는 도구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만 자신을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감도 함께 무너진다. 게다가 진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기에 그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감정적 조작을 무력화시킨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그 자체로 충분한 힘을 가진다. 이 말처럼 우리도 진실을 무기로 삼아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네 번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라. 우리는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감정적, 물리적, 심리적 에너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이 한계를 무시하고 심지어 경계를 침범하려고 한다. 경계란 무엇인가? 경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울타리다. 자신의 가치, 시간, 에너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이 경계를 허물기 위해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경계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어책이 된다. 지수 씨는 5년 동안 친구 수연과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수연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으면 화를 냈다. 지수 씨가 피곤하거나 일이 바빠 거절하면 너 진짜 이기적이다라며 공격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지수 씨는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었고 수연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리 상담을 통해 경계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수 씨는 상담사의 조언을 실천에 옮겼다. 수현이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수 씨는 이렇게 답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야. 너에게 시간을 내주고 싶지만 내가 먼저 쉬고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어. 수현은 처음엔 지수 씨를 비난했지만 지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수현은 더 이상 지수 씨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정리했다. 지수 씨는 말한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나니 오히려 더 평화롭고 행복해졌어요. 경계를 세우는 데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둘째,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기. 상대에게 자신의 한계를 알리는 말을 단호하게 해야 한다. 셋째,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기. 상대가 감정적으로 조작하려 할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고독과 침묵을 존중하라. 나르시시스트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경계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다섯 번째, 칭찬하지 마라. 나르시시스트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태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부풀리려 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자만심을 키우려 한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대우는 오히려 그들의 거만함을 강화시킬 뿐이므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칭찬하거나 과도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잘난 척을 할 때에는 그들의 말을 가볍게 넘기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 자만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자랑을 더 뛰어난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무색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항상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식은 나르시시스트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기보다는 그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의 행동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기에 그들을 제압한 이후에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이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다. 여섯 번째, 같이 싸워주지 마라. 나르시시스트를 비참하게 만들고 이들이 더 이상 덤비지 못하게 만들려면 이들과 같이 싸워주지 마라. 나르시시스트는 다툼을 즐긴다. 물론 승자는 항상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 그 이유는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은 움츠려들고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을 이해시키려 하거나 굳이 대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들과 싸우지 말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그들과 대화가 시작되면 그들은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때 절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들과 말다툼을 시작하는 순간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이 이긴 그림이 있기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한다. 그렇기에 다투지 말고 어린아이를 훈계한다고 생각하라. 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타인의 무시이다. 애초에 상대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아이 취급하며 단호하게 무시하라. 상대방의 관심을 먹고 사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이다. 이들이 너가 잘못했잖아 라고 따지면 아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라. 나르시시스트는 잘못해놓고 그게 무슨 태도야? 라고 말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말을 해야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말을 해? 라고 대답하면 그만이다. 굳이 같이 열내면서 싸우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변명할 필요 없다. 이들과 감정적으로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기고
거짓말을 써서라도 이기려고 든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과의 논쟁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7번째,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상대방의 이런저런 반응을 끌어내려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과 마주할 때는 반드시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분노를 보고 그들이 이겼다고 착각한다. 그들은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며 그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들의 행동을 오히려 부추길 위험이 커진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그들과 대화할 때는 차분함을 잃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는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반응으로 다가올 것이다. 당신의 감정을 알 수 없는 담담한 태도에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무관심은 나르시시스트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들과의 관계는 종종 당신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힘을 얻는 중요한 방법이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더더욱 집중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는 것이 좋다. 이러한 활동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르시시스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것은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나르시시스트의 세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리를 잡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작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처럼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할 때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지혜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를 통해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